오늘은 기미의 정체를 알아보는 날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 저 기미 치료해 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 중에 실제 기미인 경우는 최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색소가 있으면 다 기미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이 다 다르고 실제로 기미라고 하더라도 그 중증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치료법도 다 다르게 마련이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를 치료하려면 정확하게 그 기미가 맞는지와 그리고 기미의 중증도, 깊이와 원인과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신중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미는 양측 광대, 볼, 이마 등에 넓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갈색 또는 회갈색의 색소 병변입니다.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고요. 남자보다 20에서 50대 여성에게 많습니다. 피부는 바깥쪽의 표피와 그 안쪽의 진피로 구분이 됩니다. 표피의 가장 바깥쪽은 각질층인데요. 피부를 보호하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장벽입니다. 표피와 진피를 구분하는 기저막이 또 하나의 보호막인 내장벽을 형성합니다. 멜라닌 세포는 표피의 가장 바닥에 있으며 기저막의 바로 위쪽에 있는 세포인데요. 자외선이 피부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썬팅 효과를 나타냅니다. 기미는 이러한 멜라닌 세포의 과활성을 나타내는 색소 질환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부 자극에 의해 표피와 기저막과 진피 손상으로 초래되는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입니다. 사실 기미와 구분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색소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병원에 가시면 흔하게 쉽게 감별할 수 있는 잡티, 염증 후 색소 침착, 또 편평 사마귀 등이 있고요. 때로는 전문가들도 오진하기 쉬운 매우 어려운 기미와 정말 흡사한 후천성 오타모반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간혹 기미라고 진단받고 수십 차례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호전이 없다고 내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미가 아니라 후천성 오타반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병변은 발생 부위나 양상, 연령, 성별이 기미와 아주 유사한 후천성 오타반점입니다. 기미라고 치료를 하러 오신 환자분들의 약 30%는 후천성 오타반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점은 기미처럼 외부의 자극에 의한 손상이 아닌 진피 멜라닌 세포의 이상 과증식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색소 기형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진해지고 뭉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기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후천성 오타반점도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하면 완치에 가깝게 호전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색소 질환과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진단하고 치료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기미 치료는 절대 단순하게 한 가지로는 안 됩니다. 원인 자체가 매우 복합적입니다. 시중에 수많은 제품, 민간요법, 심지어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말은 그 어느 것도 한 가지만으로 기미를 정복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섣불리 시도하다가 악화되면 돌이키기 어렵기도 합니다. 흔히 기미의 원인은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가 유전, 두 번째가 여성 호르몬, 세 번째가 자외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전이나 호르몬, 자외선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기미 가족력이 있는 여성 호르몬이 충분한 가임기 여성이 자외선을 쬐다고 다 기미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기미를 치료하려면 더 직접적이고 차별화된 그 사람만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피부를 문지르거나 만지는 만성 과자극, 즉 물리적 자극에 각종 화장품 첨가물 등의 화학적 자극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깥쪽의 표피층과 그 안쪽의 진피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피부 구조를 설명할 때 케이크와 같다고 하는데요. 표피는 케이크의 크림층, 진피는 케이크의 스폰지 빵층과 유사합니다. 피부의 색소는 멜라닌이라고 하는데 멜라닌은 표피층 가장 아래쪽 바닥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즉 정상 피부라면 멜라닌은 표피층에만 안정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피부의 만성 과자극에 의해 염증 반응이 발생되면 멜라닌 세포의 활성화와 더불어 피부 장벽의 손상에 의해 표피뿐 아니라 진피까지 색소 침착과 염증의 파급 효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케이크의 크림층 초콜릿을 멜라닌 색소라고 하면 크림층을 만지거나 자극할 때 초콜릿 크림이 흘러서 빵까지 까맣게 변하는 현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미가 있으면 여자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시고요. 기미가 점점 짙어질수록 화장이 점점 진해집니다. 그러면 세안이 또 중요하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안하실 때 화장품을 지우느라고 빡빡 문지르시고 여러 가지 세안 제품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세안이 끝난 다음에 화장품을 줄을 세워 놓고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겹겹이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걸 흡수시키겠다고 손으로 막 두드리세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10분을 문지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구조적인 손상이 오시게 되고, 그러다가 잠들기 전에 홈쇼핑을 틀었는데 기미의 한방이다 그런 선전 문구를 보시면 마음이 또 혹하셔서 밤중에 누르십니다. 주문을 하시고 그런 디바이스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자꾸 피부의 자극이나 손상을 축적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매일매일 반복하시고 병원을 돌다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당장 이런 패키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하세요 라고 치료 레이저부터 장비부터 들이대는 병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나빠지는 습관 교정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레이저 치료를 하다 보면 피부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기미 환자분 중에서는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기미는 잡티나 검버섯처럼 단순 색소 질환이 아닙니다. 색소 세포의 과활성화와 피부 내외 장벽의 파괴, 표피나 진피의 염증 반응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기능적 손상입니다. 거기에 내부의 기저질환, 또 호르몬, 면역, 자율신경, 염증성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기미를 관리한답시고 본인이 여러 가지 홈케어와 화장품이나 디바이스를 쓰다가 서서히 더 망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미 치료의 시작은 손상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악화를 부르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기저질환과 연관성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원인을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치료하면 당연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 이렇게 한 장에 설문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세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침 세안과 저녁 세안, 어떤 화장품을 바르시는지,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는 몇 번을 어떻게 바르시는지, 그리고 잠은 몇 시에 주무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물은 하루에 몇 잔 드시는지, 커피는 하루에 몇 잔 드시는지, 그런 점들을 소상히 설문지를 작성하시게 하고요. 환자분 얼굴을 뵙기 전에 우선 그 설문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분 들어오시면 확대경으로 피부의 표피부터 깊이까지 차근차근히 둘러보고요. 그리고 환자분 생활 습관과 피부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들을 매칭을 시킵니다. 그리고 환자분과 대화를 해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제가 환자분들을 절대 좋아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저와 환자분이 한 마음이 돼서 접근해야 비로소 기미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기미에 대한 저희 시리즈 이름을 기미상궁, 기미를 상대로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이렇게 지었는데요. 기미상궁이 어떤 의미신지 아시죠? 임금님께 올리는 수라상에 독이 있는지 본인이 먼저 맛을 보고 안전한지 보고 임금님을 지키고자 하는 기미상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미의 독성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제가 보호해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미에 대해서 파헤친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나 유익하셨다면 또는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만성 과달급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그 2편에 있어요. 2편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은 기미치료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라는 시리즈입니다.
기미 치료는 포기하면 깊어집니다. 기미는 비정상적인 멜라닌 세포의 활성화와 만성 과자극에 의한 피부의 전층, 표피와 기점막과 진피의 손상과 염증 반응에 의해 초래됩니다. 20대 후반부터 발생해서 폐경까지 손상이 누적되며 노화와 잘못된 습관이 축적돼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조금은 줄어들어서 약간 개선될 수 있으나 망가진 피부의 구조나 염증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기미 연고는 시중에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또 처방되고 있는 치료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멜라닌 세포의 활성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주로 하며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도미나 크림과 처방받아서 구매하는 멜라논 크림, 트리루스트라 크림이 있습니다. 멜라논 크림과 트리루스트라에는 하이드로퀴논 이외에 저함량의 레티노익 애시드가 섞여 있고 이 두 가지 성분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서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분명 색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만 이미 피부의 내외 장벽이 손상되어서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크림을 도포하면 자극감과 함께 피부염이 악화돼서 색소 침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미의 특효, 한 방에 싹 사라진다 라는 성분, 문장, 광고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지선다 시험을 칠 때 오답을 고르는 요령이 가장, 오직, 특히 이런 부사가 들어가는 문구였음을 상기해 보시면 되는데요. 베이킹소다, 식초, 쌀뜨물, 율무, 요거트 등 갖가지 천연팩과 민간요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민간요법은 전혀 효과가 없고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먹는 음식은 절대 피부에 양보하지 마세요. 각종 필링제와 각질 제거는 표피를 살짝 걷어내는 효과 때문에 잠깐은 피부가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장벽에 중첩된 손상으로 염증을 또 악화시키고 색소 침착을 초래하는 기미 치료의 독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좋으라고 받는 경락, 에스테틱, 안티에이징 홈 디바이스, 피부를 문지르는 이러한 기구들은 피부 장벽 손상을 더 악화시켜서 돌이키기 힘든 피부 구조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미가 진해질수록 그 가리려는 화장은 당연히 진해집니다. 최근에 홈쇼핑을 보니까 철벽으로 가려진다는 바로 피부를 뽀얗게 보이게 하는 그 커버력이 좋은 화장품의 전성분에는 피부를 자극하거나 염증을 초래하거나 잘 지워지지 않아서 세안할 때 빡빡 문질러야 해서 바로 기미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화장품을 흡수시키려고 피부를 문지르고 두드려서 마찰과 충격을 주고 저녁에는 그 철벽을 지우려고 무리해서 세안을 하느라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화장품과 노폐물을 지우느라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너무 꼼꼼하게 빡빡 지우려 하다 보면 세안을 하는 순간부터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히 파는 클렌징 패드, 기미 패드 등 문지르는 자극 또한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또 토너, 로션, 에센스, 세럼, 아이크림, 수분크림 등등 피부 보습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각종 기초 제품을 첩첩이 겹쳐 바르다 보면 제품 한 가지에 녹아있는 30 내지 40여 가지의 화학적 첨가물질을 무려 수백 가지 노출시키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피부 장벽 손상과 염증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는 기미 피부에는 그 화학 성분 또한 접촉성 피부염과 색소 침착으로 기미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골프나 등산, 자전거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어 있죠. 기미를 방지하기 위한 기미 패치가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가려주고 미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미 패치가 과연 기미가 있는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패치는 피부에 장시간 밀착해서 사실은 4시간, 5시간 이상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과하게 흡수시키는 밀폐 효과로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거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패치의 장시간 피부 밀착으로 인한 물리적 자극 또한 피부 장벽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미가 활성화된 부위에 기미 패치를 오래 붙이는 것은 오히려 기미를 망칠 수 있습니다. 기미는 그 원인이 아주 복합적이고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맹장염에 걸리면 본인이 치료할 수 없죠. 암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미는 사실은 그런 더 심한 질환보다는 경한 질환이지만 피부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중증의 질환인 겁니다.
중증 질환은 혼자서 치료하느라고 시간을 끌거나 악화시키면 훨씬 치료 시간도 길어지고 치료의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기미상궁 두 번째 시리즈에는 기미로 고민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오늘도 하셨거나 하는 행동 중에서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기미 치료는 바로 이러한 행동들을 멈추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당장 나빠지는 요인들을 제거하시고 한층 더 밝아지는 기미와 멀어지는 나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리즈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미를 상대로 궁금한 거 다 물어봐. 기미상궁 시리즈 세 번째. 기미의 홈케어는 아침 기상 직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계속된다 입니다. 자외선은 표피 멜라닌 세포를 활성화하여 각종 색소 침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광노화를 촉진하며 활성산소와 염증을 유발하여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과도한 피지 분비 또는 피부 건조를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피부에게는 최악의 빌런입니다. 자외선은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긴 파장의 실내 자외선인 UVA와 짧고 강렬한 파장의 실외 자외선인 UVB로 나눌 수 있습니다. UVB를 막는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며 주로 15에서 50 이상으로 표기되고 UVA를 막는 자외선 차단 지수는 PA로 플러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의 효과가 큽니다. 또 자외선 차단의 기전에 따라 무기자차, 유기자차, 또 무기와 유기를 섞은 혼합자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피부의 방어막을 형성하여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튕겨내는 효과가 있으며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주성분입니다. 장점은 바른 직후부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고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 피부 자극이 적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약간의 백탁 현상과 발림성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개선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결합 구조로 피부 내로 흡수돼서 피부로 들어온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바꾸어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장점은 우수한 발림성이며 단점은 그 화학 성분이 피부 장벽이 손상한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눈에 닿으면 따갑고 차단 효과가 도포 30분 이후에나 나타나므로 외출 30분 전에 꼭 미리 발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실내에서는 3-4시간마다, 실외에서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제가 평소 진료할 때 문진하면 환자분들의 80 내지 90% 이상이 주로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한 번, 그것도 외출할 때만 바르고 계십니다. 양치를 한 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루 3회,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충분히 양치질을 해야 하는 건 어린이집에서부터 교육을 하고 많은 분들이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번거로움을 감내하는데 그것은 영구치의 경우에 관리를 잘못하면 그 치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 목, 그 외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면 평생 돌이키기 힘든 누적 손상과 결점으로 남습니다. 양치질처럼 최소 3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히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덧바른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는 갖가지 세균과 먼지를 덧바르고 있어요. 그거는 괜찮고 자외선 차단제는 해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외선이 가장 피부에는 유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말씀드린 대로 무기자차는 흡수되지 않고 커버력이 있고 즉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민감한 피부, 여드름 피부, 피부 염증이 심한 피부에는 저는 꼭 무기자차를 권하는 편이고요. 백탁 현상과 조금 흡수되는데 오래 소요되는 점, 그런 점을 불편해하시는 분한테는 유기자차를 권하기도 하는데 유기자차는 어쨌든 피부 장벽이 건강한 분한테만 그 화학성분에 노출돼도 피부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어력을 가진 분한테만 권유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무기자차가 즉각적이기도 하고 피부를 보호하는데 조금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제가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세요? 그러면 그럼요. 저 하루에 3번씩, 4번씩 바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색소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신다고 칠게요. 온 지구를 밝히는 자외선이 3시간마다 바르는 그 한 겹 크림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자외선 차단제만으로는 자외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차단제를 바르시라고 하는 거고요. 물리적 차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미를 치료하시거나 색소 질환을 치료하시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와 더불어서 선글라스도 끼시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하시고 야외에서 오래 계셔야 될 때는 모자도 착용하시고 여자분들은 양산을 쓰시는 것이 철저하게 2중, 3중, 4중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풍이 오면 창문이나 방어벽을 두텁게 쌓듯이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중첩된 방어막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미상궁의 3번째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자외선 차단제 이외 홈케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원장님은 댁에 계실 때도 자외선 차단제 꼭 네, 저는 진료실에서도 하루에 4번 바릅니다. 안마 커튼. 별명이 뱀파이어예요.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입니다. 기미상궁, 기미를 상대로 무엇이든 물어봐 시리즈 무엇이든 홈케어에 대한 2번째 시리즈입니다. 자외선 다음으로 피부를 괴롭히는 요소는 바로 물리적 화학적 자극입니다. 피부, 특히 얼굴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서 각종 자극과 감염, 오염으로 시달리는 신체 부위입니다. 피부 외장벽인 각질층과 내장벽인 기저막은 이러한 자극으로부터 표피와 진피를 보호하는 방어선인데 피부를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닦아내는 물리적 자극은 이러한 방어막을 훼손시키고 염증을 초래하며 그 결과로 색소 침착과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세안할 때 빡빡 문지르거나 수건으로 휙휙 문질러 닦거나 화장솜으로 자꾸 문질러서 각질층을 무너뜨리고 화장품을 흡수시키려 팍팍 두드리는 행위도 매일 축적되는 피부의 물리적 손상을 야기하는 습관입니다. 또한 피부 개선을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받는 손 마사지와 미용 디바이스에 의한 피부 마찰 또한 피부의 약해진 방어막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며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과 피부를 가급적 멀리하세요. 피부는 케이크와 같습니다. 자꾸 건드리거나 흔들거나 문지르면 케이크의 예쁜 크림층과 스폰지 빵층이 도미노처럼 망가집니다. 물리적 자극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고 무의식적인 피부의 화학적 자극은 바로 매일 바르는 화장품입니다. 기미가 진해질수록 피부 장벽이 망가질수록 그것을 커버하려고 화장은 점점 두터워지고 진한 화장을 지우는 세안제나 클렌징 제품부터 기미와 보습에 좋다는 각종 화장품을 스킨, 로션, 에센스, 앰플, 크림, 아이크림 등등 강박적으로 덧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화장품에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유효 성분이 4가지 또는 5가지라면 그 외 발림성이나 향기, 장기적인 보관을 위한 각종 첨가제와 보존제가 30 내지 40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도움이 되라고 루틴처럼 덧바르는 몇 단계의 화장품은 자칫 한 번에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에 매일 피부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화학적 자극 또한 피부 장벽 손상 및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염증의 악화로 기미와 색소를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기미의 특효라는 한 번에 싹 사라진다는 각종 고가의 크림과 앰플, 연고를 인터넷과 홈쇼핑으로 상시 접하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큰맘 먹고 발랐다가 빨갛고 가렵고 따가운 접촉성 피부염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훨씬 색소 침착이 심해지는 결과를 감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전 편에서 소개해드린 성분이 하이드로키논과 레티노익 애시드라는 크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색소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서 검증이 되어 있지만 빨리 좋아지고 싶은 욕심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도포하거나 너무 자주 도포하거나 또는 그러한 성분은 광과민성으로 인해서 낮에 바르시는 건 피하셔야 하는데 낮에도 더 많이 발랐다가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염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 유효 성분 이외에 검증되지 않은 갖가지 연고 화장품들은 사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환자분들이 무분별하게 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기미를 개선하려고 한 이런 많은 화학 성분들이 피부를 더 자극하고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기미뿐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보습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은지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좋은 보습제는 본인의 피부 타입, 즉 건성, 지성, 복합성 등 계절 환경에 맞는 보습제를 한 가지만 찾아서 서너 시간 간격으로 자주 덧발라주세요 입니다. 장벽 손상이 있는 기미 환자라면 가급적 첨가물이 적은 의료용 보습제를 바르시라고 권유합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도 매우 중요한데 보습제는 욕실에 두고 세안 직후에 발라야 하며 어떤 보습제건 서너 시간이 지나면 보습막이 깨지고 수분이 증발하므로 첨가물이 적은 보습제를 수시로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서 바르는 보습제 이외에 꼭 필요한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커피나 음료가 아닌 물을 가능한 1시간마다 조금씩이라도 마시고 특히 아침에 기상하면 물 한 잔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합니다. 아무리 보습제를 잘 발라도 피부에 공급되는 혈액이 탈수해서 말라붙으면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미는 멜라닌 세포의 과활성화와 더불어 피부의 장벽 손상과 만성 염증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활성산소와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의 방어벽을 치는 습관은 기미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 바르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비타민 C나 E가 있는데 이 중 비타민 C는 수용성으로 피부 각질층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비타민 C라고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통과해서 피부 안으로 흡수되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민감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소량씩 발라보고 괜찮으면 꾸준히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 항산화제, 즉 비타민 C, E, 또 요즘 대세인 글루타치온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제품 또한 위벽을 통과해서 혈관을 통해서 진피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먹고 바르는 항산화제 이외에 또 중요한 건 산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각종 자극, 즉 자외선, 음주, 흡연, 비만, 불규칙한 생활, 영양의 불균형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지만 이런 노력이 동반될 때 기미와 피부뿐 아니라 신체 전반의 균형과 면역이 강해지고 신체가 망가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 피부를 사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이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에는 항상 오른쪽에 제 손이 가장 닿는 가까운 쪽에 선크림과 보습제 한 가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능한 바르려고 노력하고요. 집에서도 TV를 보다가 쉬다가도 일어나서 한번 바르고 자다가 가끔 이제 제 나이가 되면 갱년기가 되면 자다가 2번 정도 깹니다. 그러면 보통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잠이 드시는데 저는 화장실을 갔다가 보습제를 한번 바르고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촉촉한 피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신체 장기 중 독특하게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영향을 반반씩 받고 그 결과를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마치 집의 구조 중에서 창문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창문처럼 바람, 먼지, 각종 세균, 오염에 취약하고 또 집 내부의 구성, 방어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투명하게 비춰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부는 내외적으로 보호하고 보살펴야 비로소 투명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미상궁 3번째 시리즈의 2번째 편 기미 홈케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